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팔방미 양소영 변호사 모시고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아, 네. 전 국민의 깜짝 놀랐어요. 전 국민의 공적이 된 것 같은데. 아, 1년 먹을 욕을 한꺼번에 다 먹은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은 더 드실 것 같아요. 셋 다 서울대 졸업하고 나면 이제 졸업시켰다고 또 신문 날 거 아니야. 아, 네. 무슨 과 갔어요? 전기정보학과. 동기? 네. 전기정보 해가지고요. 약간 물리 쪽에 여러 가지 다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네, 융합한 학과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데 갔네. 네. 제가 잘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본인의- 몰라서. 본인의 전공은 잘 몰라서. 잘 네. 몰라서, 네. 뭘 그렇게 신경 써서 뭐 밥은 안 해줬을 것 같고. 이렇게 무사히 자녀의 그 좋은 대학 입학까지 마무리를 네. 하셨는데 비결이 네. 뭐예요? 사실 비결이라는 게 없잖아요, 원장님. 원장님도 공부하셔서 알지만. 이런 네. 얘기하면 이제 네. 여기도 보면 과외 어디 보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 대치동하고 네. 몇 군데 보냈어요? 많이 보냈죠, 많이 보내고. 네. 뭐 돈도 많이 들고. 네. 네, 그런 그랬죠.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원장님이랑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왔는데 제일 내가 잘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면 엄마가 너희들한테 뭘 잘해준 것 같냐 그랬더니 인내를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입 다물고 있는 거를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 집 애들 볼 것 같으면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장님. 다 그렇지. 알아서 잘하잖아요. 알아서 잘하긴 하는데 이제 고비라는 것도 있고 또 애들이다 보니까 게을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곡선이 있잖아요. 뭐 성적 곡선이 이렇게 왔다가 V자를 그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고비들에서 그거를 그래도 좀 잘 엄마가 참아줬다?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제가 저기 자제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바빠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인내한 게 아니고. 아, 저 좋게 좀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런 면도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워킹맘의 장점이 그건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게 인내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가장 큰 그 동기라고 그래야 되나? 도움이 됐던 거는 엄마가 일을 열심히 했다. 그것도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한 37살쯤인가 막내 낳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애들 동치미 나왔을 때 이게 많이 했어요. 그거. 네네네. 그래서 맨날 하소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루는 일요일 날 너무 탈진이 돼가지고 이제 바닥에 누워서 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일하고 뭐 공부하고 한 것들이 지금 현재 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막 그렇게 살면 우리 애들이 뭐 공부 뭐하러 해? 뭐 해봤자 저렇게 힘들게 잘 나간다고 사는데 해본데 사는 거 보니까 저게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힘들어도 이런 모습을 안 보여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나름 이제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은 아이한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알아서 철드는 거구나. 저도 이제 공부를 못했던 시절, 공부가 안 됐던 시절 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부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재밌어야 되고 본인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그거는 제가 억지로 하지는 잔소리 하는 거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넛지 전략, 넛지 아시잖아요. 그 뭐 이 남자 소변통에 팔이 하나 해놨더니 그림 그려놓은 그림 그리다. 그려놨다는 그것처럼 이제 그런 거는 좀 가능하면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무서운 엄마보다는 지켜보는 엄마 쪽이 네.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지켜보다가 한 번씩 이제 회초리를 휘두르는 엄마,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가진 자의 여유라는 거예요. 네. 지켜볼 만큼 공부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있는 친구가 있고 공부머리가 없는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는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원장님이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그러니까 뭐 세계의 모든 학교 교육이겠죠. 학교 교육은 근대화 산업화 시대에 기계를 잘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뭔가 제대로 뭐 이렇게 영재 교육이나 뭐 사회에 뛰어난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고 기본 베이스를 하는 교육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 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좋은 성적 내는 거는 이 사람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기본 베이스 정도만 갖추는 교육인데 너무 그 성적에 연연해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대학 이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대학 저는 이후. 직업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의사, 의대, 그러니까 이공계 의대, 이공계 출신은 의대 가는 거죠. 아마 그 네. 저기 막내 아들도 동기들이 의대 많이 갔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획일화되는 과정 중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맞아요. 네. 인재가 편향되고 그러면 그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네.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반도체 쪽을 할 거예요. 아마 네. 막내 아들이 그걸 하게 되면 그 친구가 한국에 과연 남아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몸값하고 미국에서 이 친구 몸값이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네. 그게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뭐 온다면은 이제 교수 정도로 오는 건데 교수 사회도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해서 여기서 또 적응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나가면 안 들어온다고 거의 봐야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집은 애를 교육할 때 저는 약간 좀 강압적이거든요. 해라는 스타일인데 네. 거기는 지켜보는 스타일인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해 스타일이었고 이건 해야 돼. 뭐 알림장 가려서 준비는 네가 해야 해. 뭐 이거 해야 될 건 해야 해. 그건 약간 초등학교 때까지고 그 이후는 그냥 정말로 거의 무관심.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중학교 때 좀 나아질려나 해서 안 돼서 중학교까지 하다가 포기하고 위험했죠. 네.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어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라이딩을 밤마다 하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학원 안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여서 그건 아니네요. 저도 주산학원은 다녔으니까. 아,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네. 하는 거고. 네, 거의 사교육은 없이 자라서 했는데 뭐 이제 저는 좀 약간 긍정적인 편이라서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어쨌든 적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학교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어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은 요 정도까지인 것이 맞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조금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은 없었고 제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만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왜 우리가 교권 하잖아요. 교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저는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잔소리를 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위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학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최대한 좀 존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교 운영위원 안 해보셨죠? 학교 운영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회의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진짜 안 해봤는데요. 저는 학교 운영위원을 괜히 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애 가르치면 애 바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라 그런 거예요. 네. 제가 학교 교육위원을 초등학교 때 했으면 초등학교 때 보따리 쌌을 거고요. 네. 다행히 고등학교 때 학교 운영위원을 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갔죠. 여기서 교육을 시키다가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애를 교육을 시킬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다 듣고 사교육을 다 받고 오면 얘가 잠을 못 자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네. 잠을 못 자면 얘가 정신 상태나 신체 발육이 몸에 해롭겠구나. 좋은 대학 가고 건강을 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보내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네, 아이들의 네. 건강은 괜찮아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부모로서 고민되는 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집중한다는 거는 삶이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교육까지 더하면 시간이 8시간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절하는 건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과목 이상은 저는 이제 사교육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가능하면 놀리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외였지만,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 엄마들 막 그거 열심히 공부 2배, 3배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학은 좀 쉬는 걸로 하고, 그런 시간 배정은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나름 쉬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준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대로 정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애들 건강 나빠지고, 애들 정말 집중은 못하면서 힘만 들고 그럴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제가 병원 앞에 옆에가 제가 대충 입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 좀 거기서 약속 있고 오면 10시쯤 되면 저희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딱 나오면 불야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 그 병원 앞에 많이 이 지나다녔습니다. 시간까지 저렇게 공부를 하면 제가 정말 공부는 잘할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요. 자야 될 시간인데 네. 잠을 자야 내일 또 공부를 할 텐데 지금 10시, 10시 반 저 빠지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대치사거리가. 네. 저 빠지나 집에 가면 11시야. 씻고 나면 과일 한 쪽이라도 먹어야 될 거고 그럼 12시나 돼야 겨우 잘 텐데 네. 그것도 뭐 숙제가 밀리면 1시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저 공부를 해서 시험은 잘 볼까? 아는 것도 못 쓸 것 같아. 잠을 못 자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참 이 과정을 다 뚫고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 어려운 일이다. 그걸 셋을 다 보냈다? 아,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이제 집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 집 애들은 정말 신기하다. 가면 맨날 잠만 자고 있다.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그래서 잠을 잘 잔 거가, 제가 굉장히 잠을 잘 자거든요. 네. 유전적으로 그 부분은 잘. 등만기 되면 자고 목만 고정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거를 좀 잘 물려준 거는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새 아이 잘 키워서 뭐 큰 사고 없이 네네네. 그런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그래도 또 우리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네. 세 명을 다 서울대학을 보냈는데, 그래도 또 이 방송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네. 자녀든 손주든 교육에 대한, 자녀 네. 교육에 대한 조언 마지막으로. 전 부모는 아이들이란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어항이 돼야 되는데, 이 어항이 튼튼하거나 너무 좁거나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헤엄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가 큰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어항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의 이 어항의 튼튼함과 크기가 아이들의 성장을 결정한다 저는 생각하고, 부모가 먼저 좋은 어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불안하면 안 된다. 아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어항이 흔들려 버리면 애가 잘할 수가 없는 그 거라서. 의학 참 좋은 비유다. 네. 근데 그 의학이 꼭 뭐 고급 유리가 아니라도 그냥 큰 다라이라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안 깨지면 그럼요. 되니까. 네. 네. 안 깨지고 애들가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는 더 크면 애가 더 헤엄칠 수 있고. 그러니까 뻘건 다라이 그거라도 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네, 크게 갖다 놓고 네. 흔들리지만 않으면 네. 되는 거네. 제가 네. 이거를 우리 큰애 중학교 때 입학을 하고 부모 교육에서 들은 비유예요. 아, 근데 저는 거기서 정말 이거 너무 맞는 비유다. 그래서 이걸 많이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 양성인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대학을 보내는 비법, 큰 의왕이 되는 부모가 되자. 네, 양성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